네,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간사이신 김기표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네, 자 가장 최근 소식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이 어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포함해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경찰에 고발까지 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검사장들이 18명의 집단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런 행동이 검찰이 정의롭고 의롭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선택적인 것 아니냐. 그다음에 검찰이 하나의 정치 세력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강하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냥 적절한 인사조치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하고 수사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금 치열한 논쟁이 좀 있었고 일부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그래도 고발하는 게 맞겠다. 공무원이 이렇게 정책 중립을 위반하고 집단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 세력화하는데 어떤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보면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그거는 뒤에 벌칙에 가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나온 게 이번 그 고발 결정이 원내 지도부와 교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저희가 그 토론할 때는 그게 이제 원내 지도부와 논의가 되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은 안 했고 이제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면 그것이 이제 간사라든가 위원장께서 원내 지도부와 교감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까지는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겠고요. 오늘 또 법사위가 있는데 지금 법 왜곡죄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판사 퇴임 후에 일정 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또 논의가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나 법원 쪽에 사법부 쪽에 압박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일조일석 어제 오늘 이렇게 얘기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검사나 판사들이 법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의 조직에 유리하게 정치 세력화하는 데 쓰인다든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에 뭐 죄송한 표현으로 부역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계속 있어 왔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법 기술자들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계속 되어 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 검찰이나 법원에서 문제점이 노정된 게 있으니 그것을 어떤 계기로 삼아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관예우 관련해서는 전 국민들이 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을 다뤄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압박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어제 나온 그 보도가 그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가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 정영학 녹취록 조작 혐의 감찰 요청서 좀 긴데요. 예, 제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조작이 됐다고 이제 얘기하고 계신데 누가 어떤 내용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갖고 계신 건가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점에서 녹취록이 조금 실제 녹음 내용과 좀 다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명확하게
뭐 재창형이라고 한 부분을 그 실장님 이렇게 한 것은 완전히 누가 들어도 고의적으로 달리 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는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으로 분리가 됩니다. 1기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 수사팀이고 네. 2기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팀을 끌어가지고 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이런 팀인데 네. 1기 수사팀에서조차 재창형이라고 했던 것을 2기 수사팀에서 실장님이라고 해서 마치 정진상 실장을 칭하는 듯이 이렇게 녹취록이 바뀌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조차 1기하고 2기에서조차 내용이 다를 만큼 녹취록이 달라진 것은 이건 의도적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이 조금 제가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그렇군요. 네, 예, 질문을 죄송합니다. 한다. 다시 네. 정리하자면 네. 원본에서 1기 수사팀 녹취록이 또 바뀌었고 네. 2기에서도 또 바뀌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실까요? 원본이 이제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게 이제 그들 네. 대장동 업자들 사이에 서로 얘기된 것이 녹음 파일이 많이 남아있죠. 핸드폰으로 예. 녹음 파일인데 그것을 정영학이 1차로 녹취록을 작성해서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변론으로 하고 거기서도 재창형으로 돼 있었던 거 저는 기억하는데 지금 그건 명확하지 않으니까 놔두고요. 네. 1기 수사팀에서 그걸 다시 녹취록을 만듭니다. 네. 그 녹음 파일을 받아서 거기에는 재창형이라고 1기 수사팀은 만들어요. 네. 그런데 2기 수사팀에서 다시 녹취록을 만드는데 거기서는 실장님이라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조차 처음에 1기 수사팀에서 재창형이라고 옳게 녹취한 것을 제가 보기에는 옳게 녹취한 것을 2기 수사팀에서는 실장님이라고 왜곡해서 근데 가만 들어봤거든요. 누가 들어도 이거는 실장님으로 들을 수 없는 것인데 실장님이라고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재창형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으로 바꿨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고발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지금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네. 요걸 갖고 또 다른 방안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녹취록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요. 일단 녹취록 조작은 그 자체로 분명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당연히 감찰을 통해서 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감찰 네. 요청을 한 것입니다. 네. 네. 자, 지금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네네. 최근에 계속 기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전현희 최고위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특검 영장 전담 판사를 즉각 도입한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하셨어요. 네. 그리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인터뷰에서 역시 이 두 건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에 빠른 결단을 촉구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발언도 하셨더라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을 제대로 할 때까지 최고위원들을 거론하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말던가 출마할 것이면 빨리 사퇴하고 나가야 한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매체 인터뷰에서는 지금 보도가 됐는데 자 이거 지금 굉장히 좀 속도전을 해야 된다.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의원님 네.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는 당내에서 많은 의견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내란 전담 영장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죠. 네.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영장이 수원지방법원에 있던 영장 판사가 와서 영장을 3명이나 이제 담당하고 네.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큰 밑그림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있는 상태에서 네. 제가 보기에도 상식적이지 않는 영장 기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 전담에 대해서도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듯 보이고 그다음에 전 국민이 보시겠지만 직위원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하는 것이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대응해야 된다고 의견이 나오는데요. 다만 이게 지금 일단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1월이나 2월쯤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네. 도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각 당내에서는 이제 우리 지지하신 분들이나 그 의견을 받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되겠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 그다음에 어떤 것이 정말 최선의 내란 수괴가 윤석열이 처벌되는데 최선의 길이냐는 것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밑저변에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도 재판부지만 영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특검 전담 영장 네, 그거에 재판부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왜냐하면 네. 이미 영장 전담 재판부가
굉장히 좀 미안한 표현으로 오염이 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어떤 임명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예.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법원 입장에서도 그런 오해를 안 받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해를 받지 않는 판사를 임명해서 영장을 전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란 본안 재판 지금 그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강론이 있고 이론이 있어서 그 네. 부분 좀 정리가 돼야 저도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사실은 후속 질문으로 그래서 25일에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있는데 연내에 그래서 입법을 추진하는 그 계획을 계속 밀고 가실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건 그대로 당초에 나왔던 대로 연내에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25일의 공청회는요 내란 네. 전담 재판부 관련 입법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사법부 개혁의 일환으로서 법원 행정처 폐지하고 네. 이런 네. 문제를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역시 거기서 정관예우 문제, 네. 그다음에 법원의 감찰의 실질화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네. 테마로서 되는 것이고요. 예. 내란 전담 재판부는 다른 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관련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고 가면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이제 내년 1월 초순에 끝날 것으로 보이는 네.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재판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직위원 재판장이 하는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다음에 또한 재판이 좀 늘어진다고 표현하죠. 조금 늦어지게 되면은 증인신문 이런 것을 조금 자기들이 원활히 하거나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안 보인다. 그래서 애초에 12월에 재판을 다 끝나기로 했는데 또 1월 얘기가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1월 18일까지 구속 만기인데 그 전에 결심이 되더라도 선고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추가로 기소된 이적죄나 이런 걸로 결국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네. 발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신병은 실제 구속된 상태에서 선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 본안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는 게 맞냐에 대한 논의도 사실 그런 어떤 실리적인 것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차피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다면 직위원 재판부를 놔두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어떤 이론을 펼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신 거군요. 실무적으로 그럼 어떤 게 맞냐. 지금 바로 교체해서 그러면은 변론 갱신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직위원 재판부가 이상하게 판결문을 쓴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건 결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당내에서. 네. 상당히 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많네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정치인 입장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겠습니다 하면은 가장 시원하게 답을 하는 것일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또 말하지 못하는 면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재판 소원제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여러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사법행정위원회를 이제 신설하는 방안이 이제 검토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반대라고 읽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법행정위가 신설되면 이거 독립성은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법행정처를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는 애초에 사법부를 개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테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동안 대법관 증언 이제 이런 것으로 개혁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지 않고 무슨 사법 개혁을 논한다는 거야? 이런 일각의 의원들의 논의, 그다음에 국민들의 논의 실제 법원 내에서도 무슨 법원 행정처 놔두고 무슨 사법 개혁이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법 행정처가 법관의 관료화를 촉진하고 법관을 관리하는 어떤 조직이 되어 왔지 않았냐. 그렇다면 법관들은 재판에만 이렇게 몰두할 수 있고 나머지 다른 인사나 이런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도록 해야 법원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테마에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헌법 규정에 의하면 법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그 임명에 대해서 전보권도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만 얘기할 거냐, 처음에 임명할만 대법원장 권한이냐, 아니면 서로 전보하는 것도 그 임명에 들어가는 이런 논의가 있어요. 헌법학계에서. 근데 그 논의 차치하고라도 어찌됐든 법원의 어떤 인사나 이런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그렇다면 따로 이렇게 사법행정위원회를 두더라도 결국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그게 사법행정위원회를 따로 둔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거기 그 TF에 이제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헌법 규정을 위배할 수는 없으니까 그 규정을 지키면서도 네. 대법원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많이 좀 배제된 채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부분에서는 곧 25일 전에 1차 초안이 나와서 그 공청회 때 그것을 가지고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점도 바로 그거죠. 법원 행정처를 폐지했을 때, 다른 조직으로 갔을 때 과연 법원 행정처와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고민이 되고 있고요. 네. 저는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6년 금지. 네. 이게 이제 전관 이후 근절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과도한 제약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관예우 관련, 대법관 관련해서는 어젠가요, 그젠가 공개 회의에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교수님이셨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예. 애초에는 5년 얘기를 됐다가 또 6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예, 이제 그 예.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그 어떤 주무하시는 분의 의견이 그렇고 또 그건 내부에서 의견이다. 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네, 그 네, 물론 네.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될 거고, 네. 저도 그 6년이나 하는 것은 좀 많지 않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판사 검사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근무한 데를 못하게 한다는 이런 일반적인 규정을 네. 두는 것은 그동안 있어 왔는데, 있었죠. 대법관을 이렇게 집어서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은 네.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를 계속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예. 다만 그 말씀하시는 분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법관에 대해서 그것을 엄밀하게 규정을 해야 다른 것에도 명분이 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대법관을 먼저 예, 이렇게 그렇죠. 정해둬야 솔선수범하듯 그 네. 대법관을 해줘야, 그리고 또 그런 고위직에 있던 분들한테는 그 정도 제약을 하는 것이 또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내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서로 논쟁은 아직 치열하게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 네. 지금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네. 가셨고,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 임명이 됐는데, 이 두 분이 이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이유로, 네. 정용환 그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전 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휘하고 있었고, 또 1심 대장동 1기 수사 팀에 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항속 포기를 다 덮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검찰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박철우 검사장이나 정용환 이번에 이제 검사장 승진한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박철우 검사장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이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실력도 출중하고 인품도 아주 훌륭한 분이어서, 예. 애초에 대검 반부패부장을 했을 때 저런 양반이 저기 중앙지검장 가야 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예. 아주 훌륭한 분이고,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좀 한직으로 이렇게 돌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된 인사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복원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네. 정용환 부장도 사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은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의 대장동 일기수사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잘 나갔다는 이유로 사실 좀 배제됐던 사람이고, 특수일부장, 그러니까 반부패 일부장을 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실력도 출중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처음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잘 나갔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뜻에
뜻을 같이 하고 실력 있으면 중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된 인사인데 지금 이번에 사태를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일부 나가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원복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보증합니다. 네. 보증까지 하셨네요. 네. 훌륭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남욱 변호사 소유한 건물 앞에서 이제 규탄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법을 발의를 했고요. 네. 나경원 의원이 이제 지금 대표 발의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법안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특별법 법안 내용. 저기 예, 언론 기사만 통해서 네. 들었습니다. 네. 친일 뭐 재산 환수법에 빗댄다고 하던데요. 네. 네.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 네. 규탄 대회를 하면서 여론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환수법을 발의를 하는데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디서부터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항소 포기 사건, 이른바 항소 자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게 발화시키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렇게 법안을 낸다 하더라도 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을 것인데 네. 그래서 뭐 친일 뭐 재산 몰수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장동 항소 그 자제 사건도 보면 그 몰수 추징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업무상 배임 사건을 이미 수사가 된 것을 기소가 됐는데 이재명 정진상을 새로 이른바 엮어넣기 위해서 이기수사팀에서 그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죄명으로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업무상 배임으로. 그때 그걸 수사해가지고 다시 증거를 기존의 업무상 배임에 올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을 법원에서는 증거도 못 쓰게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그걸 무죄를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 기소된 것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까지 선고된 것을 항소를 저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꼬투리 잡아서 마치 국가가 한 7천억 손해를 입은 듯이 그것도 자세히 설명하면 좀 깁니다마는 네. 그렇게 정치적인 선전선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항소 자제, 네, 이 사안을 놓고 국정조사를 가지고 여야가 협상 중인데 진척은 안 되고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으신 거죠? 국정조사는 통상 일방 처리를 하지 않고 여야 네. 합의로 지금까지 관례상 돼 왔기 때문에 네. 야당의 협조적인 전환을 좀 기다리는 것 같고요. 네. 원내에서도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겁니다. 정책 부담이.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 봐서 근데 이제 바로 안 한다고 이게 단독 처리하기는 좀 어렵고 그건 이제 원내에서 좀 회의를 오늘도 가서 회의를 하겠네요.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 얘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이 또 금세 지나가서요. 네. 이제 어제부터죠.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당원 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이게 전당원 투표에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좀 헷갈립니다. 이게 의견을 수렴하는 전당원 투표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이 투표가 구속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견 수렴 차원인지 요건 나중에 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원래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20대 1이었던 걸 1인 1표로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당내에서 이 의견 수렴 결과 어떻게 나올 걸로 대체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잘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라. 네, 오늘까지죠. 네, 잘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잘 될 거라고. 네. 그러니까 다수가 그 1대1로 가는 걸 네. 원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대세는 네. 1대1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권리당원이나 국민주권 시대에 있어서 네, 네. 그 어떤 참여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1인 1표로 갈 건데 네, 네. 다만 대의원 제도는 약간 그 험지라고 하는 영남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데 어떤 의견을 하기 위해서 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 존재 의의는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방향성이 네. 당원 주권으로 가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언급을 하셨으니까요. 이게 지금 호남과 영남에 네. 분명히 민주당의 네. 당세가 차이가 있는데 네. 그동안엔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뒀던 건데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너무 한쪽의 그 당원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뭐 보완 장치도 좀 논의가 되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원칙을 좀 다시 정립하고 간다는 취지신 건가요? 일단 원칙은 이제 1인 1표가 이제 맞는 거고요. 시대적인 흐름인데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남이나 강원 이제 험지에 있어서의 어떤 등가성의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보완 조치는 당연히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